저 2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그 요건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체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체포영장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또 구속도 있고 그런데 요건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현행범 체포 요건인가 긴급 체포 요건인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좀 놓고 보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꺼번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체포영장 신청,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이렇게 압수수색 검증영장이죠. 이렇게 피의자, 체포영장 신청 대상자 누구예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요건들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록의 불응 또는 불응할 우려. 누가 하느냐? 사법경찰관이 한다. 실무를 사법경찰 네가 다 할 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사법경찰관은 지금 자리에 없고 좀 시간이 급박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하지 뭐 해가지고 사법경찰 명의로 하면은 법원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형사소송법에 뭐라고 되어 있지?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그래가지고 기각시키겠죠. 실제 서류는 사법경찰리가 작성하더라도 명의는 사법경찰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범죄 실행 중 실행 직후인자, 현행범위는 범죄 실행 중 실행 직후.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고 사인이 했으면은 그 경찰에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현행범 체포할 때는 범죄가 명백해야 돼요. 내가 체포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범죄가 명백한지는 이미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실행 중일 경우는 알겠는데 직후 끝났을 때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피해자가 있겠죠. 목격자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가해자 이 사람들 진술 들어보면 그 명백한지 아닌지 체포하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면 되겠죠. 가벌성 이게 모욕죄처럼 그렇게 무겁지 않은지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그랬던 것도 있었죠. 가벌성이 있어야 된다. 그 친고죄죠, 모욕죄는 이렇게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 40분은 안 된다고 그랬죠. 다른 장소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 교장실 식칼 휘두른 사건에서 40분 다른 장소 그걸 문제 삼았죠. 음주 운전 사건에서는 40분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목욕탕 폭행 사건에서 끝나고 거의 근접한 시간 그렇게 보면 되겠다. 준현행범도 있었죠. 그 다음에 긴급체포도 피의자죠. 이렇게 피의자가 여기서는 이제 3년 이상 중대한 범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법정형 3년 이상 중대한 범죄가 돼 있고 우연히 발견 등과 같이 영장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력이 불응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하느냐? 사법경찰관이 한다. 사법경찰리가 했으면 사법경찰관의 명예에 의하여 이렇게 체포서에 작성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12시간 내에 검사 승인을 받아라. 동일 사건으로 다시 긴급 체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이렇게 형사소송 규칙에 이렇게 돼 있고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이것은 판례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형사소송법에 도망할 염려가 아니라 무련해 도망하거나 이거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똑같은데 도망하거나 이미 갔어요. 도망할 우려 여기는 염려로 돼 있죠. 여기는 염려로 돼 있는데 요거는 또 우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염려나 우려나 국어사전 찾아보면 똑같은데 우려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긴급 체포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 취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 체포 구속 나오는데 이제 왜 체포하려고 그래? 왜 구속하려고 그래? 도망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증거를 인멸할까봐. 그런 사유들을 다 써주셔야 되겠죠. 체포서라든지 이런데 영장 신청서에도 마찬가지고 체포영장 신청서에도 마찬가지고 구속영장도 마찬가지. 이거 체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으로 가든지 풀어주든지 그렇게 되어 있죠. 구속은 열흘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다 똑같네요. 이거 다 똑같아. 이렇게 체포, 긴급체포,
구속영장 다 똑같네요. 현행범 체포만 좀 다르죠.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 맞아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이렇게 도망할 염려, 도망할 염려, 이렇게. 도망가버렸으면 현행범 체포가 안 되겠죠, 이게. 도망가버렸으면 체포를 못 하는 거죠, 이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 그런데 구속영장은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있어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구속의 필요성, 체포 구속의 필요성이 이거는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속영장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주인도. 그 구속영장 신청 요건을 보통 그 시험 공부할 때 외울 때는 주인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이렇게 보통 이제 그렇게 외우기도 하죠. 하나 법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장 세 가지 다 있으면 좋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뭘 보느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해가지고 영장 신청할 때 이걸 전부 다 써주셔야 되겠죠. 범죄가 중대하면 도망갈 염려가 많죠. 도망갈 확률이 많죠. 범죄가 중대하면 잡히면 실형이니까 범죄가 중대하면 처벌받지 않게 해서 증거도 없애버리려고 하겠죠. 재범의 위험성. 행정사범은 계속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불법 해가지고 하루에 1,000만 원 벌어요. 그런데 벌금은 100만 원밖에 안 돼. 계속 하겠죠, 이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피해자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이거 보통 이제 그 부부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언론 보도가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 부인이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피해자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석방했다, 기각했다가 그 남편이 집에 가서 부인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도 가끔 나오죠. 이런 걸 잘 봐야 되겠죠, 이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보고 이제 다 종합해서 발부할 걸지 기각할 건지 이렇게. 이건 예외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 법정형이 50만 원이야. 법정형이 50만 원이야. 그 거의 법정형이 50만 원 이하인 범죄는 없어요. 이게 경범죄 말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그 피의자, 압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피의자. 통신은 내사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이런 것들은 내사에도 한다고 통신비밀보호 이런 데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은 요즘은 계좌 추적도 다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해요. 주거 압수수색, 물건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계좌 추적하는 것도 거의 다 이렇게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합니다. 이렇게 입건해 놓고 한다는 거죠. 범죄사건부에 기재해 놓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좀 더 구체적인 게 있는 거죠. 구체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정황. 이거는 이제 여기 사람을 신병을 억압하는 거니까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자는 거고, 이것은 그냥 사람 신병 억압하는 게 아니라 증거 확보하는 정도의 차원이니까 정황만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실무상 차이는 없지만은 이렇게 아무튼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지, 압수수색하겠다고 해야지. 해당 사건과 관계 없는데 식품위생법에 대한 증거를, 범죄 사실도 식품위생법을 써놓고 식품위생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뭐 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된 게 들어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 절도에 대한 게 들어가 있다든지 전혀 별개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그리고 함부로 하지 말고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형사상법엔 필요한 때라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냥 그 최소 한도만 하라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고,